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그 진짜 실세 언더 찐윤이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그 TBS 한판 승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혁신위원장 후보였던 시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언더 찐윤 근데 두 그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산, 경남, 울산 그룹과 대구, 경북 다른 두 그룹이 찾아와서 또 달라요. 네, 맞아. 찾아와서 각각 찾아와서 당을 개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다라고 말해서 근데 아마 그 두 그룹이 지적한 인적 쇄신은 아마 대상자가 다르겠죠. 지목한 대상자가 아무래도 추정컨대. 근데 아무튼 여기도 서서히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는구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친윤그룹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두 그룹이 좀 달라요. 아 원래 달라요. 원래 달라요. 원래 TK는 언더찐윤의 창시자잖아요. 김 의원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나요? 원조 이제 아우, 지적. 제가 이 용어 쓴 다음부터 죽겠어요. 하도 괴롭히고 왜요?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고 진짜 참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서 욕 먹고 사서 고생하고 아니, 있고 어떻게 괴롭히는데. 사서 위험해지고 있고 진짜 진짜 괴롭긴 한데 근데 국민의힘에 보면 이 TK 그룹은 TK 그룹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TK 그룹 외의 그룹은 또 그 외의 그룹대로 약간 성향도 다르고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건 똑같은데 약간 좀 달리 움직여요. 좀 달리 움직인다. 좀 달리 움직인 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언더찐윤이 분화가 된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이다라는 안철수 사라지지는 의원이 절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소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들 간에 똘똘 뭉쳐서 이들은 항상 쓰는 용어 똘똘 뭉치자 똘똘 뭉치자 뭉쳐서 우리가 머릿수로 승부하면 된다. 근데 이 언더찐윤 그룹들은 저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그게 국민의힘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없앨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당장 공천받아야 되는데 없어지려고 하겠어요. 당권을 지켜야 되는데 없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건 사실 본질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겁니다. 뭐냐 하면 바지 사장을 내세우죠. 간택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찐윤그룹에서 언더찐윤그룹에서 세운 바지 사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모든 책임을 글로 줘버려요. 책임은 그쪽으로 주고 권한과 이익은 수면 밑에서 다 누립니다. 잘못되면 책임 안 져요. 언론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뭐죠? 책임 정치가 본질입니다. 이제 룰루님 언더들을 수면 밑으로 묻어버립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님이 음지에 있는 언더찐을 양지로 끌어올렸다. 제가 잘못 얘기하는데 명칭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언더찐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명칭의 창시자라는 건데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덕분에 죽겠어요. 많은 분들이 회자를 하고 그때 실제 존재가 있다. 뭐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래서 많이 또 혼란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당연히 공격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뭐 다양하게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을 나왔으면 가만히 있지 배신자가 많이 많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음이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 보수의 원칙을 지키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배신을 한 것은 이 언더찐윤 또는 국민의힘 내란을 일으켜서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독재를 기획하고 그들만의 부패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세력이 시민을 배신하고 보수를 배신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믿어줬던 또 지지했던 지지자들까지도 배신한 거예요. 진짜 배신한 사람들은 내란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정부 민주당도 그렇고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더 이렇게 언더찐윤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 이제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넘어서 어떤 결정을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물밑에서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소선거구제에서의 영남의 지지는 뭐 막대기를 꽂아도 이제 국민의힘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선수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당내 영향도 강해지고 특히 당이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영남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잘 나가고 예를 들면 이명박 때 막 180석 넘고 막 범보수 200석 넘고 그럴 때는 수도권에 막 인재가 넘쳐났어요. 다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이 쪼그라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의원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이 국힘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3선 이상 금지 얘기도 하면서 또 하나가 상향식 공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공감을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위에서 내리 꽂으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상향식 공천을 하면요 거기에서 저 공고해져요. 죽을 때까지예요 진짜로. 진짜로. 한 10선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제 9선밖에 없었거든요. 네. 김영삼과 김종필 이제 이건데 10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누가 오히려 한 방에 와서 싹 쳐내고 의사결정 구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은. 저는 선배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이 언더진윤 그룹들 뭐 TK 그룹이든 아니면 BTK 그룹이든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역구 장악을 확실하게 해요. 틈만 나면 지역 행사 다니고 지역 사람들 손잡고 다니고 지역 거의 보면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나란 일은 별로 관심 없어요. 오로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지역 유지들과 또 지역 언론과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역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지고요. 지역 여론을 만들어버려요. 구전으로. 이걸 깰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이런 사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언더진윤 지역구에서는 김문수가 엄청나게 득표를 해요. 그만큼 지역 장악력이 막강한 겁니다. 이거를 참 이게 어렵죠. 이걸 참 민주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 하면 더 이걸 뿌리를 못 뽑는 이상한 상황이 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뭐 사실은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영자당이다, 이미 영남 자민련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칼럼에서 다음 선거에서는 단 한 석도 안 주겠다는 극약 처방이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염치 없는 정당의 치료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보니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인적천상 3년 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거 보면 참 갈 길이 멀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좀 처방전이 있으세요? 저는 우선 좀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을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해보니까 어떠세요?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을요. 사실 제대로 일하려고 하면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먹고 어디 가도 편한 것도 없고 시간도 하나도 없고요. 진짜 힘든 직업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왕이죠. 자, 국회의원이라는 건 나라 위에 봉사하고 국민 위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일하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해서 한 사람은 이게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에요? 시급 많은 직업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득권 위에 군림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계속 하고 싶어 하는지 난 전 되묻고 싶고요. 제발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국민들께서 계속 되물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되물어야 되는 것. 정치를 왜 하는가? 정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럼 권력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그룹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스스로 없애는 건 너무 힘들어요. 상향식 공천은 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또 위에서 칼질하려고 하더라도 당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당권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패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부패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지역 기득권에 빌붙어서 부패한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형태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이제 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잖아요. 오늘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지금 보면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16편에서 중대한 위반 확인했다는 결과를 김건희 씨 논문 검증 주도한 교수단체들이 발표를 했고 전교조도 지명철에 촉구한 상황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제 연구윤리 위반, 이제 뭐 후배 논문 가로치기 의혹이라든지 표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극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국민검증단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오늘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좀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제자의 논문을 본인이 교신저자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본인이 출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퍼블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제자가 표절한 게 되고 이 논문을 그러면은
이 제자의 박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박근혜 때 김명수 그리고 이제 윤석열 때 김인철 그리고 뭐 박순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김병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같은 경우에는 제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썼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게 표절이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를 그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식이고 뭐 박순애는 이제 논문 표절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만 5세 입학으로 이제 그거 타격받아서 했지만 그 전에 영향을 받았던 게 자기 논문 쪼개기였어요. 자기 거를 4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진숙이 제일 나빠요. 제가 보기에는. 예, 내용으로 보면 제일 나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논문 부풀리기 이런 거를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정교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다 대부분의 교육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사권자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 민주당에 입당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하겠다. 또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되게 하겠다. 국민의힘이 야당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여당 기능, 야당 기능, 또 견제와 균형, 보수 기능, 진보 기능 다 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지명을 하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하면 또 욕을 많이 먹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자가 논문과 관련해서 오탈자까지 똑같이 뺏길 만큼 제자들의 논문을 그렇게 표절했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저는 대통령께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이걸 알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님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 사실은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해왔습니다. 전국에 10개 서울대학을 만들겠다. 10개 대학을 뭐 하겠다. 정말 지방 국립대를 살리는데 앞장선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검증 과정에서 검증의 하자가 발견된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경력만 봤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은 검증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그러면 대통령님께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게 스스로 용단을 내리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다음 달 2일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요. 보면은 내부적으로 좀 열기가 후끈후끈한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울산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토크 콘서트 가셨는데 김성우 의원님 참여하셨더라고요. 저는 누구 지지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 벌 받아요. 하지만 이렇게 누구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저 벌 받아. 신입사원인데 벌까지 받으면 어떡하려고 자꾸 그렇게 유도하세요. 저는 누구 지지한다 아닙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같이 뵙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세요? 흥미로워요. 최근에 이제 의원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지 말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진행도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러다가 당 큰일 후유증이 크겠다 막 이렇게 인터뷰도 했거든요. 생각보다 의원들 줄 세우기도 좀 있고 약간의 감정이 워낙 이게 박빙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에서는 확실히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고 근데 의원들 확보, 소위 말해서 지지를 확보한 거는 한 7대3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더민주혁신회의나 이쪽에서도 박찬대 의원 지지가 좀 더 많고 그래서 그쪽에 원내나 근데 이제 의원들이 또 이제 지역구에서의 당원들에 대한 또 동원 능력이나 뭐 이렇게 지지를 이제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박빙이겠다.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서 아마 처음 전당대회 그 지역 순회가 열리는 걸로 아는데 충청도에서 첫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좀 많이 앞선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선으로 갈 것 같고, 만약 지금은 어쨌든 여주에서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데 거기에서 박찬대가 딱 이겨버렸다? 그러면 그냥 쉽게 끝낼 수도 있겠다. 네. 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행사할 때 박찬대 의원님 모셔가지고 같이 행사 참석한 건 맞고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건강한 경쟁은 조직 발전에 큰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자칫 나쁘쪽으로 과열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열돼서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지역 위원장이 SNS나 문자를 보내서 독려하는 것은 하지 마라라는 게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더라고요. 좀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 넘어온 입장으로 저는 이 당대표 후보 선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랑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너무 다른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정책을 자꾸 냅니다. 내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검증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야라는 그 절제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에 박찬대 의원님 가실 때도 같이 갔었는데 이제 동행도 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의원들 동행하지 마라, 후보자 동행하지 마라. 그만큼 너무 과열돼서 그런데 일단 그 말 나오기 전에 갔으니까 벌 받지는 않겠지. 일단 그때 갔을 때도 일반 당원들을 만나러 가세요. 그래서 당원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아마 정청래 의원님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당원들에 더 가까이 가서 더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저는 너무 보기 좋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상우 의원님이 좀 오래되셔서 좀 까먹으신 것 같은데,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당대표 선거는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 가르쳐 줘요. 예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네네네. 안철수 의원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당대표 일도 선거 때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새 예민해요. 아니 그림일기님이 김상우 의원님 애교까지 장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외로 센 캐라는 얘기가 지금 돌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위에서 예결위에서 조정원 의원이 추경 예산 대학생 근로장학금에서 끌어왔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네네, 저희가 네. 영상 잠깐 준비했거든요. 잠깐 네. 보실까요? 송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추경 10조 마련하시느라고 1,000억 가까이를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용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빼셨어요. 그럼 2학기에 우리 대학생들 이제 근로장학생 할 근로장학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져요. 근로장학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5만 원, 20만 원 주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로장학금을 빼서 이번에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급히 저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부분 기재부에 먼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조정원 의원님과 김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일부 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조정원 의원이 뭐 나중에 김상우 의원님한테 이제 동의하기 어렵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논의해보자 뭐 하셨어요? 논의를? 논의를 했는데 저한테 논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 보충 질문할 때 기재부 장관님께 한 번 더 말씀하셨다가 여전히 본인이 틀렸다라는 걸 한 번 더 입증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지금 아까 뭐 조정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 의원께서도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4만 명에게 줄 근로장학금을 뺐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14만 명에게 주던 장학금이 있었고요. 올해 20만 명으로 늘렸어요. 예산이 그래서 1,000억이 더 늘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근로장학생이 신청을 해야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명분만 여전히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럼 20만 명으로 늘렸으니까 6만 명 부분의 장학금이 그냥 불용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불용 예산이라는 건 정말 못 쓰는 예산, 돈은 내놨는데 붕 떠 있는 예산이에요.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안 쓸 예산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땡겨 쓴 건데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14만 명에게 줄 걸 뺏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죠.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무책임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못된 사실을 진짜로 알고 오해를 하겠지요. 그리고 분노를 하겠지요. 이건 잘못된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예결 회의할 때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가덕도 신공항 예산에서 5천억을 깎아서 소비 쿠폰 발행한다 말씀하셨어요. 기분 나쁘시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권 바뀌었더니 영원함 차별하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과 달라요. 뭐냐면 이것도 불용 예산이었던 거예요. 뭐냐, 시공사에서 돈 주려고 돈 준비를 했어. 근데 시공사가 나 공사 못하겠네?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싶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또 불용 예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용 예산을 쓰려고 한 건데, 그럼 이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뺀 게 아니잖아요. 이걸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는 우리 영남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지역 감정이 생기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로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또는 잘못된 사실관계로 혐오를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정치죠.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조정훈 의원이 이때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의원님하고 같이 했던 거 앞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차관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전설의 그 장면이에요. 사실 조정훈 의원이 조금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의원들도 실수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아마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 것 같고. 그럼 사과를 해야죠. 예. 근데 저한테 화를 내면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죠. 조정훈 의원님, 김상우 의원한테 사과하십시오. 저한테는 사과 안 해도 돼요. 근데 국민들께는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목적을 특히나 혐오를 조정하거나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정말 나중.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혐오를 조장하면 안 돼요. 갈등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지. 자꾸 혐오 조장, 갈등 조장, 이걸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은 나쁜 정치, 비겁한 정치입니다. 우리는 사회 통합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원 의원이 예전에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 쪽에 있다가 넘어가고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니까. 자꾸 보수당이라고 하는데 네. 보수당이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당이에요. 근데 보수당이라면서 왜 자꾸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고 원칙을 부숴버리고, 그건 보수당이 아니라 반보수적인 거예요. 흥분해서 죄송해요. 아니 뭐 자꾸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보수는 사회 통합, 원칙 준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무한 여객기 참사, 오송 참사 이제 사고 유가족들 만나서 위로와 경청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네. 김상우 의원님 무안공항 관련해서 또 뭐 준비하시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고가 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집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늘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아픔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정치인들이 앞다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좀 조용해지면 다 외면해버리죠.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면. 그러면 그 유족들이 받는 상처는 배가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안공항 유가족분들, 사실 좀 우연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점점 또 잊혀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끝까지 세상이 다 있더라도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는
제가 이분들을 돕고 있다. 이걸 제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월 지난다고 자꾸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휴식중님이 제주항공 사고라고 불러달라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주항공 네 사고 네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일 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더라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묵묵하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